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경제는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현재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고점에 있거나 향후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 위기가 예상될 때는 어디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은 줄이고 채권, 특히 단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기를 추천합니다. 채권이란 국가나 기업이 정책이나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차용증을 말하며, 국가가 돈을 빌리면 국채가 되고 기업이 돈을 빌리면 회사채가 됩니다. 또한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기간 후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특징, 채권의 종류, 국채 금리와 경기의 상관성, 단기 채권의 장점, 개별 채권 투자법, ETF 투자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채권은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주식의 성격과 확정 이자를 주는 예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자산이며, 주식과 달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발행하므로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은행 예금처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매달 또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지급하므로 현금 흐름 면에서 예금보다 유리합니다. 아울러 예금의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채권은 해당 증권사가 파산해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한도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반대로 변동성과 위험성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보이므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의 최적 타이밍은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이며, 채권 투자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경기와 금리의 전망입니다. 또한 투자 방법에 따라 크게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외 채권이 장내 채권보다 훨씬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내 채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정식 채권을 말하며,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장내 채권을 매입한 다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소액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채권에는 선진국 국채를 의미하는 국채,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개발도상국 국채를 의미하는 이머징 채권, 투기 등급 채권을 의미하는 하이힐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국채는 기대 수익률은 가장 낮지만 신용 등급이 높고 변동성이 작으며 그 어떤 자산보다 안전하고 하방 경직성이 큰 자산입니다. 또한 금액에 제한 없이 국가가 전액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채권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량도 많아 다른 채권들보다 황금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의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이 상승합니다. 즉, 현재의 경기가 바닥이고 앞으로는 경제 흐름이 좋아질 것 같은 상승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좋지만, 현재의 경기가 정점이고 앞으로는 경제 흐름이 나빠질 것 같은 하락기에는 국채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반면 회사채의 경우
기대 수익률은 국채보다 높지만 채권 시장에서 규모와 거래량이 작아 황금성이 떨어지므로 해당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체크하며 투자하거나 ETF 형태로 투자해야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이머징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은 국채나 회사채보다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경기 둔화 시 해당 국가나 기업의 파산 위험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채금리와 경기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국채금리는 흔히 시장금리라 부르며 미래의 경기 흐름과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화를 선반영하여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채 3년물이 가장 유통량이 많은 지표금리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움직이는 단기시장금리입니다. 반면 미국은 국채 10년물이 지표금리이자 장기시장금리로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래의 경기 흐름도 선반영하여 움직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 2년물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미리 예상하고 움직이는 단기시장금리로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국채금리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좀 더 높은 것이 정상이며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값의 차이가 커질수록 다가올 미래의 경기가 대체로 양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 돈은 장기국채로 몰리게 되고 이는 장기국채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를 일으켜 장단기 금리 격차를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이런 과정이 심화되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약 1년 뒤 경제성장이 멈추거나 역성장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기간이 길어지거나 폭이 깊어질수록 경기 침체의 정도와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는 위험 자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은 줄이고 안전자산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국채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채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채권은 투자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만기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눠집니다. 장기채는 보통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발행된 채권이며 만기가 길고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의미하는 듀레이션도 크므로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이 큰 고위험 고수익 채권입니다. 이런 장기채는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금리 인하 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채는 보통 만기가 2년 이하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만기가 짧은 만큼 장기채보다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과 위험성이 적은 저위험 저수익 채권입니다. 이런 단기채는 은행 예금과 비슷하게 이자 수익에만 집중하는 채권으로 기준금리의 변화에도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자 수익률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국채는 그 어떤 자산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버블이나 경제 위기가 감지될 경우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은 줄이고 단기국채의 비중을 높여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기국채는 금리가 높을 경우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금리가 낮을 경우 수익률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금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개별 채권이란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장외 채권을 말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높거나 투자 금액이 클 경우에는 표면 금리와 매수 금리 차이가 큰 개별 채권에 투자해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할인된 개별 채권을 매수하면 매수금리가 아닌 최초 발행된 표면금리에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도 매수금리가 아닌 표면금리로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 채권으로 투자하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닥을 막고 하는 투자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매수한 다음 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유하기만 하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는 100%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 채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금리의 변화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만기가 짧은 단기 개별 채권을 사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개별 채권은 주식처럼 거래가 원활한 자산은 아니므로 내가 팔고 싶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자 소득에 관해 15.4% 배당소득세가 있고 이자의 총합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개별 채권 모두 전액 비과세인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형 ETF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 많지 않거나 투자 금액이 작을 경우 또는 회사채와 같은 부도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자할 경우 여러 채권들을 모은 바구니 형태인 ETF로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이런 채권형 ETF는 YTM이라는 수치가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으며 YTM이란 금리 변동이 없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의 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권형 ETF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개별 채권과 달리 만기 적용이 없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단점도 있으므로 가급적 위험성이 큰 장기채 ETF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채 ETF가 좋습니다. 해외 채권형 ETF 종류로는 만기 3년 이하 미국 단기 국채를 모은 VGSH를 추천하며 현재 주당 가격은 약 58불, 연수 수수료는 0.03%입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초단기 국채를 모은 SGOV가 있으며 현재 주당 가격은 약 100불이고 연수수료는 0.09%입니다. 이런 해외 채권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분리과세되며 이자 수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와 함께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국내 채권형 ETF 종류로는 만기 1년 이하 초단기 국채를 모은 코덱스 단기 채권을 추천하며 무위험 자산이지만 수수료가 0.15% 다소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국내 초단기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를 추천하며 수수료가 0.05%로 저렴한 MMF 성격의 저위험 자산입니다. 이런 국내 채권형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채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과 반대 성격을 띠는 자산이므로 현재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고점에 있거나 향후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 위기가 예상될 때 그 어떤 자산보다 안전한 방어용 대피소입니다. 또한 국채는 주식과 부동산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국채에 투자하면 경제 흐름을 읽는 악목이 높아져 슬기로운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국채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적고 우량하기 때문에 버블이나 위기 상황에서
추격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일 안전한 파킹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을 경우 수익률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금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